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제 9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그런 공기도 느껴지고 또 여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중독은 성격일까요? 라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.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. 오래된 친구 중에 어린 시절부터 유독 내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이 친구는 호기심이 많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하는 친구였고, 관심 있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최근에 이 친구가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직장도 잃고 이혼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너무 안타깝고요.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이런 특별한 성격이 눈에 띄게 있었는데요. 중독은 혹시 성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 특별히 쉽게 중독이 되는 성격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중독이 쉽게 되는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격적인 캐릭터, 그리고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캐릭터가 혹시 공통점이 있는가 알아보았지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성격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. 이어서 오늘은 중독의 그 증상들, 그냥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중독인가 성격인가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이 중독의 특징을, 증상들을 떠올려 보시고, 이 증상을 알고 계시면 그냥 저 친구의 성격이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가 아니라 이건 확실히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구나, 아니면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분들을 중독으로부터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 증상,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하면요. 자기가 사용하는 약물이든 아니면 중독적인 행동, 인터넷 쇼핑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도 계속해서 항상 뭔가를 더 원하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. 하루에 정말 5시간, 6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중독적인 행동이나 약물을 하면서도 더 원하는, 술을 마시더라도 항상 이 사람은 더 마시기를 원하고 충분하게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이것도 증상이 중독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중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. 정말 더 이상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여서 마약을 산다거나 아니면 쇼핑, 인터넷 쇼핑을 중독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카지노나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자기의 집을 걸고 론을 얻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아들의 학자금을 쓴다거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. 이것이 중독의 큰 눈에 띄게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. 세 번째는 스탑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옵니다.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술을 계속 먹으면 난 더 이상 간이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중독의 증상 세 번째. 네 번째는요, 톨러런스가 자꾸 높아져요. 예를 들면
2잔 마시던 술을 4잔, 5잔, 2병 마시던 술을 3병, 4병, 5병. 그래서 2병만 마셔도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그 톨러런스가 계속 올라가서 나중엔 5병을 마셔도 그 기분이 안 느껴져서 6, 7병을 마셔야 예전에 1-2병 마셨던 그 기분을 느낀단 말이죠. 약도 3알 먹던 것을 4, 5, 6으로 올려도 예전에 1알, 2알 먹던 그 쾌감을 못 느끼는, 이렇게 해서 마시는 술의 양이나 약의 양이나 아니면 도박에 이 거는 그 금액이 점점 커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다음은 너무나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얼지라고 그러죠. 너무 정말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. 그래서 도무지 다른 일도 할 수 없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요.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중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. 이제 그러면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,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, 또 예전에 가졌던 취미생활, 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. 더 이상 예전 친구, 또 책을 읽고 또 뭐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건강한 운동을 하고 했던 것도 관심이 없어지고요. 이런 중독적인 행동만 계속하게 됩니다. 뭐 자연스러운 결과긴 하지만 그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없어지는, 책임을 질 수가 없지요.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인터넷을 하고, 그래서 이 중독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. 부모로서 자녀를 못 돌본다던가, 학생이면 자기의 학업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중독 포기한다던가,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게 되죠.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, 위험을 계속 감수해요. 섹스 중독인 사람은 전혀 자기를 보호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과 랜덤으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성병에,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성병에 노출이 되거나, 아니면 운전이라던가 오토바이라던가 약도 거의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약을 겁 없이 도수를 계속 높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, 여러분?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점점 고립되어지면서 더 이상 아무하고도 관계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남을 속여서 돈을, 또 남을 속여서 이러한 중독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러한 중독이 되면 생기는 문제들, 보이는 문제들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, 정말 이런 일은 자신에게도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들지요.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다음 시간에 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중독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, 또 더 좋은 것은 예방하고 주님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. 저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
조옥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.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-790-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